코질환은 주로 이제 비염이나 또는 뭐 축농증이라고 알고 있는 이제 부비동염들이 이제 대표적인 코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비염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코가 이제 뒤로 넘어가는 거죠. 목으로 해서 코가 이제 비강으로 통해서 이렇게 목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목으로 내려오다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일부는 좀 삼키기도 하고 또 일부는 또 뱉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잘 때가 문제예요. 보통 때는 이제 코가 이렇게 있으면 좀 뱉어내든지 풀든지 뭐 삼키든지 이렇게 하는데 누워서 잘 적에는 뱉을 수도 없고 또 자면서 코를 이렇게 잘 안 삼켜요. 침도 잘 안 삼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흐른 그 후비루라고 그러죠. 코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흐르는 그 콧물들이 목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목에 걸려있던 그런 코들 유기물들이 이렇게 냄새를 만들어내죠. 비염이 심할 때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면 입에서 이제 이렇게 좀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축농증, 우리가 부비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들이 이제 여러 역할이 있는데 머리뼈의 무게를 좀 줄여주기도 하고 또 이런 뭐 압력도 이렇게 조절도 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제 양쪽에 부비동 이쪽에 이제 구멍이 있어서 비강하고 이제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데 비염이 이제 염증이 심해지다 보면 그쪽으로 이제 농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농이 이렇게 나오는 출수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염증으로 막혀버리면 거기 그냥 농이 차여져 버려요. 농이 차여 있다고 해서 축농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농이 차여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벼울 때는 괜찮은데 이게 심해지면 그 자체로서도 냄새가 좀 날 수가 있죠. 축농증이 심해지면 그걸로 인해서도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은 후비루로 인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밤새도록 이제 코가 뒤로 넘어가면서 목에 걸려 있다 보니까 이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양치도 하고 가글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입안을 꼭 헹궈내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네. 먼저 비염을 치료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비염은 사실은 급성 비염은 어떤 감기라든지 이런 것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 건데 이제 만성 비염은 사실은 이제 알러지성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계절성, 습관성, 만성 또 이런 또는 환경 무슨 뭐 미세먼지가 심하다든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든지 꽃가루가 날린다든지 또 날씨가 건조해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에 의해서 이제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게 나타내는 것이라 이 알러지라고 하는 건 사실은 체질적인 얘기예요. 체질적으로 이제 비염이 온 거라 치료를 쉽게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이제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이제 심할 때는 이제 치료를 해줘야 되고 이제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이걸 관리를 잘하는 것이 막 또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여름이라든지 비염이 심하지 않을 때는 너무 자주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심할 때 겨울이라든지 또 계절성으로 이제 비염이 심해지는 계절 이럴 때는 이제 비강 세척을 아침 저녁으로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죠. 혀 운동의 목적은 입마름으로 인해서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입이 마르지 않으려면 침샘에서 침분비가 잘 돼야 되거든요. 침샘은 여기 귀밑샘이라는 샘이 있어 이렇게 저작근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이쪽에 이렇게 귀밑샘이라는 침샘이 있어요. 그 다음에 턱밑샘이라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턱 밑에 턱밑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혀밑샘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세 군데 그러니까 쌍으로 6군데예요. 여기 세 군데, 오른쪽에 세 군데, 왼쪽에 세 군데 여기 6군데의 침샘에서 침을 분비합니다. 근데 사실은 침이 다 같은 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귀밑샘에서 만들어내는 침은 좀 맑은 침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턱밑샘이나 혀밑샘에서 나오는 침은 약간 좀 끈적한 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귀밑샘, 혀밑샘, 그 다음에 여기 턱밑샘, 여기 6군데를 자극을 해서 이렇게 침이 분비가 잘 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치아 주위를 이렇게
회전시켜 주어서 또 침 분비가 잘 되도록 해주고 또 침을 골고루 이렇게 좀 발라준다고 그럴까? 그렇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혀 운동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귀밑샘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걸 귀밑샘을 자극하는 거예요. 혀로 안쪽에서. 그래서 또 여기 혀 안쪽에 입안에서 혀 안쪽에 침이 나오는 출수구가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그게 이 안쪽에 있어요. 그 구멍으로 침이 나옵니다. 거기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좀 잘 나오도록. 그 다음에 혀밑샘을 자극하는 것은 혀를 이렇게 혀가 있으면 혀를 이렇게 혀 밑뿌리 부분을 이렇게 자극하는 거예요. 턱밑샘은 사실은 혀가 닳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귀밑샘, 그 다음에 혀밑샘 여기를 이렇게 자극을 하고 이렇게 자극해줍니다. 건강 유지 방법으로 양생법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혀 운동을 하시면 입의 마름으로 인해서 입에 냄새가 나는 구강 건조로 인한 입냄새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